안녕하세요. 스마일 시니어 김슬기입니다. 제일 좋다고 소문난 하이케어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고민이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하이케어의 많은 기능들 중에서 꼭 활용하셔야 하는 기능들 위주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모바일 기능도 더불어서 이제 메뉴마다 함께 같이 안내 예정이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이케어 활용 방법 잘 익히셔서 환수 걱정 없는 센터, 그리고 무한 성장 하시는 센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기능 상담 관리입니다. 저희 베테랑 센터장님들도 어려워하시고 실수하시는 게 이제 상담 내용, 그리고 상담자 관리인데요. 이제 상담을 하시고 나면 어딘가 저희가 메모를 해놓잖아요. 근데 이 메모가 방금 지금 전화 오신 이분에 관련된 내용을 메모를 해둔 건지, 아니면 이 메모를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 없었던 적, 뭐 이런 적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저는 좀 많았습니다. 네, 저는 메모를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저는 제가 메모한 제 글씨도 못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뭐 상담할 때 뭐 뚱한 소리도 좀 하고 좀 그랬는데, 이제 보호자분들 특히나 좀 예민하시잖아요. 어르신 케어가 워낙 힘드니까. 근데 이제 상담 내용도 막 제대로 기억 못하고 막 딴소리 하고요. 그런 센터장은 좀 신뢰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하이케어 상담 관리 활용하면서 이렇게 당황스럽고 민망한 사항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관리 메뉴는 센터에서 상담하신 내역을 직접 등록하시고 관리하시는 메뉴인데요. 저희 스마일 시니어 본사로 인입된 문의건, 상담건들 같은 경우는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하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저희 파트너 센터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달된 상담건들 이제 저희 센터장님들은 요 해당 상담 관리라는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거고요. 예, 뭐 상담 전달 같은 경우 저희 당연히 저희 스마일 멤버스 회원사에게만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 이제 이 화면 같은 경우 조금 말씀드리면, 등록된 상담건의 최초 상담 일시, 주요 사항, 연락처 등을 기본 사항을 껌껌이 클릭하지 않고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요 자동 알림 설정 보이시죠? 이 자동 알림 설정으로 상담건 누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 상담 내역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나열되어 있는 상담건을 클릭하시면 상담 정보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확인되는 이 주요 사항은 조회단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주요 사항이 주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이 상담 관리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나 자신이 이 상담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나열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상담자의 연세, 그리고 성별, 그리고 관계, 그리고 뭐 이렇게 등급 신청 희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될 만한 이런 거를 이제 키워드를 넣어놨던 거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바로 파악하실 수 있는 정보들 나열해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기본 정보는 상담자와 상담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주는 항목들이고요. 이 상세 정보 항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하는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는 항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등급 판정에 있어서 저희 거동 상태만큼 중요한 거 없죠. 당연히 인지 상태 중요하고요. 65세 미만 그 이상도 노인성 질환 여부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들 이런 것만 조금 캐치해서 상담을 진행하셔도 전문성 있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자나 어르신들께서 진짜 전문가 같다고, 브랜드는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하이큐어 모바일 버전의 상담 관리를 관련해서 너무 좋았던 게 1차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다 제가 취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등급 신청 하나 하려고 해도 저희 막 2번씩, 3번씩 전화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 정보, 뭐 상세 정보,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저장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누락되는 항목들이 없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타 정보의 상담 특이사항, 이 특이사항만으로도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연세, 간식 서비스, 현재 입원 여부, 뭐 실외 거동 상태, 요것만 물어보셔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마무리가 되실 텐데,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거 물어볼 시간도 없고, 빠르게 지금 보호자 얘기만 기록을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메모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단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뭔가가 이것들은 뭐지 싶으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상담을 끝내고 나서 이어서 상담한 내역들을 메모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필요하시면 메모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1차 상담이 끝난 다음 2차, 3차, 4차 저희 상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내용들을 관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저는 가산사회복지 선생님께서 상담을 진행을 하셨던 건을 제 선생님 퇴사하고 나서 전혀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하이케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메모 기능 사용했을 거고, 그럼 과거에 어떠한 내용들을 주거니 받거니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파악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하이케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달을 받지 못했는데, 저희 누가 언제 어떤 상담자랑 상담을 이어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메모 기능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이케어에서 좋아하는 기능 하나, 이 자동 알림 등록 기능인데요. 자동 알림 기능은 제가 설정해 놓은 그 예약 일시에 맞게 알림을 주는 기능입니다. 직접 이렇게 달력 클릭해서 일자를 설정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선택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원하는 시점을 클릭 한 번으로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방문조사 나올 예정이어서 일정도 확인해야 되고 사전 안내사항을 전달해야 된다 라고 하면 보통 저 같으면 모레쯤에는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레에다가 클릭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보니 여기 저장 후 등급 신청서 링크 자동 발송하기, 요게 뭐냐? 저희 대부분 상담들이 등급 신청 관련된 상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부 등급 신청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박스 체크하고 저장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과거에 등급 신청 한번 하려면 신청서 또 출력해서 들고 가서 작성하고 신분증 사진 찍고, 근데 또 개인정보라고 신분증 안 주시는 분들 계시죠? 네.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고요. 여기 링크 자동 발송하기에 클릭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위에 입력한 기본 정보에 입력한 연락처로 이 링크가 자동 발송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보신 보호자 또는 수구자, 대상자께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바일 화면이죠. 네, 저는 모바일에서의 상담 관리가 참 좋았습니다. 우선 여기 등록 버튼 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상세 정보 쭉 나와요. 여기에서 해당하시는 내역들 체크만 해주시면 이제 체크 해주시고 저장까지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제 저희 기존 상담권 이어서 또 상담하셔야 되잖아요. 등록되어 있는 상담권 터치해 주시면 상담 내역들이 쭉 확인되실 겁니다. 모바일에서도 당연히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 내역들이 관리가 되고 있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모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등급 신청, 링크 자동 발송도 가능합니다. 이제 등급 신청서 준비 못하고 상담을 갔는데 이분 등급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링크 자동 발송 해주시면 되겠죠? 하이케어에서 등급 신청 메뉴 클릭하시면 휙 바로 다른데 이제 연동되는 거 보이셨을 거예요. 저희 등급 신청기 관련해서는 저보다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스마일 시니어 저희 파트너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파트너 유튜버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구인 관리 메뉴도 역시나 저보다는 더 잘 설명을 해주는 그게 저희 홈페이지에 있고요.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수급자 관리. 네, 이제 진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메뉴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급자 관련해서 서류 진짜 많습니다. 첫 계약부터 이미 서류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마이케어는 이 서류와의 전쟁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케어는 수급자의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수급자의 정보를 따로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된 건지 다 보이셨었죠. 이제 타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비를 받고 정보를 등록을 이제 일일이 하고는 있지만 저희 하이케어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없죠. 네, 롱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하이케어가 자동으로 동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다른 추가적으로 입력하지 않고 기본적인 롱텀의 정보는 다 좌절로 자동 동기화가 됐다, 반영이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자명을 클릭을 하시면 수급자 상세 탭이 나옵니다. 기본 정보는 롱텀 시스템, 계약 정보가 자동 동기화 되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주민번호 뒷자리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 주민번호 뒷자리 롱텀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케어에도 없는데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으세요. 수급자 본인으로 연말정산을 신청을 하시겠다. 또는 희망이 대상자 입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있는 거고요. 필요도에 따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 정보입니다. 관계는 롱텀의 계약 정보가 반영된 거고요. 일정표 본인문당은 기록지, RFID 기록지. 자, 여기 어느 보호자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가 조금 중요하죠. 기본값으로는 알리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보호자 카카오톡 사용 안 하시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이제 미사용자 같은 경우는 하이케어가 알아서 문자로 전환해서 다시 보내니까 알림톡으로 그냥 설정이 되어 있다 해서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일정표는 어르신의 큰딸, 본인 부담금은 아들, 또 연말정산은 또 막내딸, 기록지는 또 어르신. 이렇게 또 문서나 서식별로 발송번호, 그러니까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보호자 추가하기만 해주시면 되세요. 보호자 추가하기 하셔가지고 받기 원하는 문서대로, 받기 원하는 보호자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상세 정보 역시 롱텀 정보가 반영이 되셨을 거고 수급자 관리도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수급자 한 분을 다 한 명에서 쭉 관리할 수 없죠. 수급자하고 이제 월 상담, 이제 월 라운딩 할 때의 상담한 내용은 업무 수행 일지에 기록은 하실 거예요. 하지만 매번 파일링한 서류 꺼내서 매번 상담, 짧게 진행하시는 거, 전화 통화하시는 거 이런 걸 다 기록하시긴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때 메모 기능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한 내역들, 계약 정보 확인 가능하시고요. 서식 다운로드에 있는 이 서식들은 당연히 수급자 정보가 반영돼서 다운로드가 되실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기능은 다른 것보다도 이 수급자 계약 자료 통합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센터들이 계약 시 제공하고 서명받아야 하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이래저래 누락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계약 자료 통합본 같은 경우는 저희 스마일 시니어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통합본입니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우리 센터에는 혹시 빠진 서식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깜빡하고 못 챙긴 서류는 없는지 한 번씩 비교하시고 확인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서관리 탭입니다. 문서관리 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기능은 이 평가지표 29번이랑 연관된 내용인데요.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주일에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스마일 시니어 팁 같은 경우는 수기 기록지 주일에 제공하셔야 한다. 주차별 한 장씩 관리하셔야 된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스마일 시니어 에듀에서 이제 평가 관련된 이제 책을
출판하면서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다시 이제 하이케어로 돌아오면, 그럼 우리는 수기 기록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하면은 요양보호 선생님께서 그 한 주에 이제 근무가 끝나면 센터로 급여 제공 기록지를 제출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 급여 제공 기록지를 복사해서 사본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께 제공을 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저 조건에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간편하게 되느냐? 요양보호 선생님들한테 매주 금요일 또는 매주 월요일 날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급여 제공 기록지를 네모 반듯하게 이쁘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보내오시면 그 사진 파일들을 이렇게 그냥 등록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버튼이 이런 식으로 변경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전송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 등록했고 언제 발송했는지 여기 다 확인되고 있고요. 만약 수정 또는 다시 등록하고 싶다. 그럼 이 삭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송한 내역들은 하이큐어의 전산에 다 남아 있겠죠. 그 내역을 토대로 제공대장을 직접 하이큐어가 자동으로 다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전송, 등록하고 전송하면 끝입니다. 그럼 하이큐어는 제공 기록지만 전송이 가능하냐? 아니죠. 네, 급여 비용 명세서랑 일정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건건이 전송을 하는 건데 저희 시간 없죠. 이제 일괄 전송 다 하실 건데요. 그럼 좀 뒤에서 다른 메뉴에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탭에서 기억해 주시고 활용하셔야 될 거는 요 수기 기록지 관리하고 전송하시는 내용.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메뉴는 요양보호사 관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정보 역시도 한 화면에서 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롱텀에 등록된 정보는 당연히 하이케어가 동기화해서 다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 정보를 보게 되시면 롱텀에 없는 정보, 주소. 네, 주소 같은 경우는 롱텀에 없죠. 이 경우에는 필요하시면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근무 정보이고요. 여기는 상세 정보입니다. 상세 정보에는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메모 기능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이제 감이 좀 오실 것 같고요. 요양보호사 관리랑 수급자 관리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요양보호사 관리 역시 서식 다운로드가 있고요. 요 근로계약서 통합본도 이제 꼭 다운받아서 한번 서식들 확인해 보시기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게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약 시 진행하셔야 되는 뭐 신규 직원 확인서부터 해서 주주주주 다 있거든요.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 지금 센터에서 사용하시는 서식이랑 비교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문서 관리에서는 요양보호사 입사 서류를 업로드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일정표 전송 가능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조금 버튼이 다르죠. 자동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하이케어에서 급여 계산을 하신 다음 자동 생성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기능도 여기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뒤에서 일괄 전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케어 핵심 기능 중 하나죠. 일정 관리 메뉴입니다. 모바일 일정 관리 방법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관리는 월간 달력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60, 좀 뭔가 눌러보고 싶게 생겼죠. 클릭 한번 해보시게 되면 해당 일자에 등록된 일정이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이케어에서는 일정도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할 일자 클릭해서 수급자 요양보호사 선택하고 일자 선택, 또 시간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저장만 하면 되는데 일정이 바뀌면 저희 일정표를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시 보내야 하는데요. 이때 요 발송하기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저한테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 후 일정표 발송하기란 버튼이거든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만 해주시면 되는데 저장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 뒤에 있네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정이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일정대로 앞으로 쭉 서비스가 진행이 되겠다라고 하면 저장된 일정을 선택을 하셔서 꾹 누르세요. 클릭해서 떼지 마시고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 드래그 한 일자까지는 이 일정들이 다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큐어 등록이 되고 그럼 당연히 롱텀에 동기화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롱텀에서처럼 껌껌이 클릭하실 필요 없고 일정 하나 등록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 일정 달력 밑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숫자들에 이거 또 제 뒤에 이렇게 숨었네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뭔가 클릭 가능하신 버튼이 하나 있으실 건데요. 여기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요쯤에 요 라인에 있는데 요거를 클릭 한번 해주시면 수급자별로 서비스 일정 수, 총시간 수가, 한도액, 그리고 한도 소진율. 이 한도 소진율 보이세요? 이 소진율 관리가 왜 중요하냐? 수급자별로 일정 하나씩만 더 들어가면 가족 요양 수급자 한 명 정도의 수가가 더 산정되겠죠? 요 한 화면에서 이 내역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가 관리 신경 써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이제 모바일 아이케어 메뉴인데요. 여기서도 일정 관리 당연히 되겠죠? 이제 메뉴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일정 관리 터치해 주시면 오늘의 일정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급자별로도 선택해서 보실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별로도 일정 확인 가능합니다. 라운딩 등으로 외부에 있으실 때 일정 변경을 요청하시는 경우 좀 많으시죠? 이제 모바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정하고자 하는 일정에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일정 변경 탭이 PC랑 똑같죠? 네, 똑같은 방법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정표 자동 발송하기 체크해 주시고 저장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정해 주신 내역으로 하이케어가 롱텀과 동기화를 진행을 할 거고요. 요 일정 상세 보기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이걸 다음 월 일정을 등록하고 일정표 이제 전달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이케어에서 일정 등록하시고 요 일정 발송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일정 발송 탭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서 원하는 값 설정하시고 이제 예약 또는 전송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예약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10시부터 5시. 이때는 상담 전화도 많고 그리고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일정 변경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일일이 다 하긴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가 좀 자유로우실 때 아니면 좀 업무의 강도가 좀 낮으실 때 그럴 때로 이제 조금 시간을 조율해서 이렇게 예약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몇 명의 수급자와 몇 명의 요양보호사에게 일정표가 발송이 되는지도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두 분의 수급자를 케어하시는 것 같네요. 대충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예약을 진행을 했고요. 뭐 바로 발송 원하신다? 그럼 여기 발송 전송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메뉴는 RFID 내역 관리인데요. 이 메뉴는 실제 롱텀에 요양요원 전송 내역 메뉴를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좀 더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롱텀에서 우리 선생님들 태그 내역 확인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특이사항이란 시간 분배 같은 경우는 이제 껌껌이 다 클릭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막 2, 300번씩 클릭을 막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케어는 어떻게 간편화를 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FID 관리가 왜 중요하냐? 문의가 많았습니다. 평가지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 방문형 23번을 보면 네,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을 하는데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지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 하루 3시간 서비스 하시는 수급자 월 한 4회 정도 6시간, 뭐 8시간 이렇게 연장해서 제공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 왜 연장해서 제공하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평가 때 확인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29번에서 확인하실 부분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는지로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수급자 상태 변화 충실하게 기록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실무 카페에서 한번 보고서 깜짝 놀란 이제 평가 후기가 있었는데 센터장님네 센터에 특이사항은 매일 잘 썼대요. 매일 잘 썼는데 상태 변화 기록지를 안 썼다고 해서 미흡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요한보 선생님께서 특이사항을 매일 작성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드렸고요. 어제는 된장찌개 끓여드렸고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드셨고요. 산책 잘했고요. 이거는 수급자 상태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공단에서 얘기하는 수급자 상태를 충실하게 기록함이라는 거는 이 수급자를 모르는 제3자가, 뭐 평가단은 포함이죠. 제3자가 이 문서를 보고서 이 수급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작성한 거를 충실하게 작성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수급자 신체 상태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태그에다 기록하라고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감 오시죠? 네,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하이케어에서는 한 화면에서 태그 내역이 다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았고요. 누가 어떤 종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전송을 잘했는지, 체크를 잘했는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서비스 시간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시각 분배된 내역까지도 함께 확인 가능하십니다. 하이케어는 오류 여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특이사항 또한 화면에서 확인이 되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종료 미전 송건 RFID 수정하고 수익일지 작성하셔야겠죠? 근데 이 태그 내역은 요한보호사쌤이 작성하신 거 보니까 드실반찬 만들기, 물김치, 가지양파 볶음 수급자 상태는 없죠. 네, 이런 식으로 매일 작성한다. 평가지표 29번 지표에 이읍에 해당하시는 겁니다. 저희 과거에 특이사항하고 뭐 시간 분배 내용 이런 걸 롱툼해서 보려면 이렇게 확인 수정해서 다 클릭해갖고 특정 내용 이렇게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수급자는 지금 인지활동용 방문 요양을 하시는 분이네요. 네?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인지활동형의 경우 인지활동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를 기록을 하셔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어요. 그럼 과연 이 누락 건이 이 한 건만일지 이제 또 건건이 클릭을 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희 업무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걸 매번 건건이 클릭해서 확인하기가 조금 사실 어렵고 누락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하이케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이케어에서 쉽게 하시면 되는데 우선 특이사항 방금 진행했던 인지로 설정을 이제 하고요. 조회를 하겠습니다. 네, 시간 분배는 네, 잘하셨네요. 네, 특이사항이 조금 이상하죠. 인지활동용 방문 요양인데 인지활동 내용이 없습니다. 요 위에 태그도 인지활동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인지로만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이 태그 내역들이 지금 다 인지활동 내역이 누락되어 있어요. 이러한 경우 인지활동을 제공하였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빙을 해야 할지 이제 고민이 깊어지시겠죠. 이제 매일매일 인지활동 기록지를 뭐 작성하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실 텐데 혹시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이거 관련해서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 홈페이지 운영 매뉴얼에서 해당 내용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번에는 연장 근무한 걸로만 나열해서 보는데요. 아이고, 내 특이사항에 급여 제공 계획과 다르게 제공한 사유 없습니다. 사유를 기록하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증빙할 수기 기록지가 됐던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 하에 연속해서 연장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걸 꼭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주일회 이상 잘 작성했는지를 볼게요. 이제 달력으로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 설정을 하게 되면 좀 주 단위로 보기 좀 수월하시겠죠. 보통 뭐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공단에서 본다곤 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이 이제 월요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도 많죠. 이제 요양보사쌤 한 분만 설정해서 조회를 해서 이제 보는데 아이고, 예, 제 카메라 때문에 가려지긴 하는데 여기 뒤에 특이사항이랑 여기 뒤에 특이사항이 없어요. 특이사항이 그럼 주일회 이상 수급자 상태를 충실하게 기록하지 않으신 게 된 거겠죠. 또 여기 보니까 또 5월 5일 휴일 근무까지도 하셨는데 휴일 근무에 대한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하이케어 사용 이전에는 어쩔 수 없었고요. 네, 없었죠. 네, 앞으로는 하이케어가 오류 메시지도 안내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부분 참고하라, 참고사항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기능은 특이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특이사항 수정을 하면 당연히 롱텀의 동기화가 되실 텐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센터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마시고 실제 서비스 제공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통화 또는 메신저 뭐 아니면 뭐 카톡 이런 걸로 이날 연장은 왜 하게 됐는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던 건지 뭐 특이사항 기록할 건 없는지 뭐 어떤 인지활동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특이사항이 기록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된 사항 아니면 조금 부족한 사항들은 꼭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날짜에 이제 태그를 클릭하시면 이 특이사항에다 그 내용, 확인하신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수급자 요청으로 휴일 서비스 제공, 수급자 상태 이렇게 같이 넣어서 저장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해당 일자 5월 5일에 휴일 서비스 제공한 거에 대한 기록이 남죠. 어떠한 내용으로? 수급자 요청으로. 그리고 수급자의 상태를 이제 환절기 비원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면 수급자 상태, 평가 기준에도 맞게끔 수정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꼭 선생님한테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제 상태 변화 기록지 작성할 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인지활동이었다면 인지활동도 비슷하게 수정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작성하실 필요 없겠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RFID 기록지는 청구 이후에 출력이 가능하죠. 이제 청구하신 다음 급여 제공 기록지 동기화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발송. 끝입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할게요가 없었다면 저희 막 요양요원 전속 내역이 가가지고 막 수급자별로 선택해가지고 출력해야 되잖아요. 막 페이지 수 조절해가면서까지. 네,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동기화 하시고 발송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록지 제공했다. 그럼 저희 제공 여부도 대장으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날짜 쓰고 서명 받고 이런 거 우리는 안 한다. 저희는 그냥 이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원하시는 서식으로 출력 또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뭐 기록지는 지금 기록지와 RFID 기록지 같이 있는 거고요. 뭐 수기만 원한다. 그럼 기록지만. 그리고 RFID만 원한다. RFID만 선택하시면 돼요. 서비스 타입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파일 형식도 엑셀, PDF 원하시는 대로 프린트,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본인 부담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급여 비용 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한테 교부를 안 하시는 센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부담금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 부담금 관련해서 법령에서 면제하거나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수급자에게 명세서를 교부 안 하거나 거짓으로 교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벌금과 과태료를 딱 맞았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인가요? 이게 이제 건수가 돼서 이제 현지조사 나오시겠죠. 현지조사 나오면 무조건 행정조치가 취해집니다. 기존에는 뭐 명세서 발송 이런 게 좀 이제 교부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젠 하이케어로는 그냥 간편하게 하면 되니까요. 요 청구하신 내역을 하이케어에 이제 동기화 한번 해주시고 명세서 발송. 네, 또 이렇게 끝입니다.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 청구가 끝나고 나면 하이케어에서 그 RFID 내역 관리에서 동기화 한번 하고 발송하고 본인 부담금 내역에서 동기화 한번 하고 명세서 발송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송이 끝났습니다. 그럼 요 다운로드 버튼 뭔가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뭔가가 있다라는 게 아직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본인 부담금 내역의 다운로드에는 수납대장, 급여비용 명세서, 납부확인서, 뭐 연말정산민원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요. 우선 급여비용 명세서는 저희가 발송을 했지만 종이로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 이 급여비용 명세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 수납대장 같은 경우는 하이큐에서 수납을 이제 납부 처리를 하신 경우에 대장으로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센터에서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여쭤봤더니 급여 계산 때문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 하이큐어는 다른 시스템들과 뭐가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기본적으로 하이큐어랑 많이 친해지셨을 것 같아요. 대충 봐도 뭐가 어디에 있고 어느 쯤에서 뭔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감이 좀 오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셔도 뭐 딱 감이 오시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 급여 계산할 때 생성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급여 대장이 쫙 생성이 되는데 한 가지 선작업은 해주셔야 돼요. 저희 하이케어가 엄청 똑똑하긴 하지만 이 종사자의 급여를 입사 시점에 넣어주지 않으시면 하이케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규 종사자들 같은 경우 급여 관련한 정보는 한 번씩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매달 할 거는 이제 이 생성 버튼 클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성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급여 계산된 내용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 내용들 또 이제 급여 명세서 발송하셔야 되잖아요. 발송 버튼 끝입니다. 좀 당황스럽게 좀 빨리 끝이죠. 생성 누르고 그 다음에 급여 명세서 발송 끝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다른 거. 저희는 이제 인건비 지급 내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화면하고 좀 비슷해 보이실 거예요. 이제 롱텀에 이제 종사자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 화면하고 좀 유사한데요. 급여 대장 값을 롱텀으로 동기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저희 청구 전에는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달 급여 지급하고 나면 저는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구 다 해서 청구서 전송을 딱 클릭을 하는데 창이 하나 뜨죠. 인건비 지출액 신고하라고. 그래서 저 맨날 청구하다 말고 저는 그 청구서 전송도 못하고 인건비 지출액으로 다시 돌아오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는 그냥 급여 명세서 발송하시고 그냥 인건비 지출 신고까지도 그냥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번에 산정된 요번에 이제 계산된 급여만으로 인건비 지급 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74.86%예요. 근데 저희 23년 인건비 기준이 86.6%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 대부분 퇴직적립금으로 인건비 비율 맞추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또 맞추기 계산하기 또 골치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자동 계산 이 버튼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이제 하이케어가 자동으로 86.2%에 맞게끔 계산을 턱 해줍니다. 그럼 인건비 지출 비율 86.2%로 바뀌었고요. 합계 금액도 변경이 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변경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되면 롱텀의 종사자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 딱 이 화면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하이케어에서 저장 한번 했을 뿐이에요. 클릭 몇 번을 했을 뿐인데 매월 꼭 해야 하는 업무 하나가 해결이 되신 거예요. 다른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했을 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사용했을 때 요게 입력하라는 값은 줘요. 근데 그걸 보고 창을 2개 띄워놓고 제가 여기다 다 입력을 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 입력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하이케어는 그냥 자동 계산 하시고 저장만 하면 롱텀까지 자동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센터 운영하면서 막막한 것 중에 하나가 문서나 서식 이런 거 좀 구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떤 서식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하이케어 사용자분들께는 스마일 시니어 운영 서식의 일부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이케어에서 운영 서식 메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시죠. 무료 운영 서식이 33종이나 있군요. 네. 네, 지금 첫 번째가 등급별 본인 부담금 계산.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네요. 이제 클릭해서 보게 되면, 네, 서식의 예시가 보이실 거고, 하단에 함께 첨부 파일,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저희 서식이 다운로드가 될 거고, 이제 센터에서 해당하는 서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하이케어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월간 업무 가이드 확인하기, 그리고 센터 운영, 궁금증 해결하기, 그리고 이제 구인 공고를 모든 채널에 동시 등록 이렇게 해서 3가지의 이제 배너가 보이실 거예요. 그중 첫 번째 월간 업무 가이드 확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 홈페이지에 있는 월간 업무 가이드로 바로 이동이 되고요. 일자별로 어떠한 업무를 해야 하는지를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게 되면 장기고소 장려금 청구가 궁금하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요약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매뉴얼이 궁금하시다. 매뉴얼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매뉴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업무 매뉴얼들은 해당하는 업무들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입력에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화면, 이미지부터 그리고 설명까지 함께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센터 운영 궁금증 해결하기 보겠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 내에 있는 Q&A 게시판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Q&A 게시판은 방문요양센터의 행정과 운영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게시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비스 역시 저희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 스마일 멤버스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들의 좀 이용 방법이 좀 궁금하시거나 또 관련해서 상담을 좀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궁금하신 점, 저희 스마일 멤버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희 1661-529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수중이 조금 많다, 아니면 조금 이제 어색하다 이러신 경우에는 편하게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저희 채널톡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채널톡으로 문의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번거로운 업무들, 그리고 매일 해야 되지만 손이 많이 가고 너무 수고스러운 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하이케어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간 많이 소요되는 업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영업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수급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 휴먼 터치가 조금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하이케어를 지금 이번에 무료 사용하시는 김에 조금 더 잘 활용하셔서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되시고 센터가 더욱더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